네, 안녕하세요. 브루밈입니다. 자, 오늘은 책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릿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라고 했죠? 열정 플러스 끈기, 그죠? 그래서 재능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열정 플러스 끈기, 그릿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릿을 열심히 하면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예, 그런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입니다. 그릿은 유전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네요. 첫째, 그릿과 재능 및 성공에 관련된 다른 심리적 특성 모두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둘째, 그리 또는 어떤 심리적 특성도 단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셋째, 추정된 유전율은 사람들이 평균과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지만 평균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릿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그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 이야기죠. 어, 떤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끈기 있게 하는 그 그릿은 유전에 의해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키워나갈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릿을 키워나갈 수도 있고 어떤 영화를 감명 깊게 보면서 그릿을 키워나갈 수 있고 또는 어떤 친구 또는 어떤 스승, 멘토를 만나서 그릿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유전적인 요소가 100%는 아니다.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릿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또한 우리는 소설가 존 어빙이 그랬듯이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고난 재능이 얻는 일도 거듭하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현실을 배우게 된다. 예. 여기서 좀 의외인 내용, 제가 느끼기에 좀 의외였던 내용은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거듭하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음, 재능 만능주의. 그죠? 재능이 최고다. 재능을 타고나야,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재능이 약간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거듭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어떤 흥미를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일이 나의 천성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되고, 예, 요거는 기본인 것 같고, 노력하다 보면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다. 예, 요 부분이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재능으로 그죠? 뭐 잘 못하는 거는 내가 재능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재능으로 그 핑계를 대지 말고 한번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다. 네, 그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릿도 성장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책 속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숙의 원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교훈을 얻고 점점 증가하는 상황의 요구를 맞춰 적응해 간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이 습관이 된다. 급기야 이전의 미성숙했던 자신을 기억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 우리는 적응하고 그렇게 적응한 행동들이 반복되어
마침내 스스로를 규정하는 정체성으로 발전한다. 내가 수집해온 글과 연령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설명과 일치한다. 하나는 우리가 성장해온 시대 문화에 의해 그릿이 결정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릿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교훈도 없고 더 나은 사고방식과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가기에 나이가 들수록 그립도 성장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과 인생의 교훈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도 생기고 더 나은 사고방식과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죠? 그게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결국에는 어떤 그런 열정과 끈기 그 그릇이 성장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를 기르는 네 가지 방법.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부분씩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첫째는 관심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스의 전형들도 모두 자신의 일 중에서 재미가 덜한 측면이 있었고 전혀 즐겁지 않은 잡일이지만 참고 하는 일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여기에서 음, 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요겁니다. 어, 전혀 즐겁지 않은 잡일이지만 참고 하는 일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도 즐겁지 않은 부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참고 그 다른 그 관심을 계속 기울이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죠? 음, 이 부분이 어, 조금 제 이목을 끄는 문장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를 기르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관심이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건지 그런 관심. 그죠? 두 번째, 둘째는 연습이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관심이 무엇이든 이미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던 상관없이 그리스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관심 분야를 찾고 관심 분야를 찾았으면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그래서 그릿은 현재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현재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그죠? 그런 목표를 갖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목적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얻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수는 목적의식을 일찌감치 깨닫지만 다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수년 동안 절제하며 연습한 뒤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그죠? 음.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그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 의식을 갖고 꾸준하게 연습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 부분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을 위해서도 내가 하는 일이 타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 그죠? 그런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 자, 네 번째. 넷째는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한다. 이 책에서는 관심, 연습, 목적 다음에 희망이 논의되지만 희망이 그리스의 마지막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진다.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커진다. 음, 희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관심 분야를 찾고 연습을 열심히 하고 목적 의식을 갖고 연습을 열심히 하지만 중간중간에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마라. 그죠?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렇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그리스를 기르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요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그리스를 기르는 네 가지 방법.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찾아내고, 관심.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끊임없는 연습을 하고, 연습. 목적 의식을 가지면서 방향성을 찾고, 목적. 어려움에 처할 때도 희망을 가지면서 다시 일어선다. 희망. 예. 요 네 가지. 관심, 연습, 목적, 희망. 요 네 가지가 그리스를 기르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그죠? 음.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초특급 성공을 거둔 인물 200명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일이 기대돼요. 당장 스튜디오에 나가고 싶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른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또는 수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다. 요게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요렇게 대부분 요와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예,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 큰 내용은 아닌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음,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많겠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하는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뭐 월급 때문에 그죠? 처자식 뭐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큰 내용은 아닌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예,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리스의 전형들과 면담을 시작하면서 그들 모두에게서 어느 순간 갑자기 천부적인 열정을 발견했다는 사연을 듣게 될 줄 알았다. 그죠? 하지만 내가 면담한 그리스의 전형 대부분이 여러 관심사를 탐색하며 수년을 보냈고 처음에는 평생의 운명이 될 줄 몰랐던 일이 결국 깨어있는 매 순간과 종종 잠들었을 때까지 차지하는 일이 됐다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전형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의 전문가들 그죠? 그 사람들을 여러 명 면담을 하면서 이 저자는 그렇게 예상했대요. 그 열정이라는 게 어떤
순간 갑자기 이래 본인에게 탁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랜 시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냐, 내가 열정을 쏟을 분야는 뭐냐, 이거를 탐색을 했다고 합니다. 탐색하며 수년을 보냈고,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될 줄 몰랐는데 의외로 그 분야를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좀 우리들 예상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열정은 하루아침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색 속에 발견되어지고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죠? 하루아침에 발견되는 게 아니랍니다. 열정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신의 계시처럼 열정이 탁 주어진다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탐색하고 경험하고 노력하면서 그 열정이 발견되어지는 거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하면서 이 열정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것도 열정이라는 것은 신의 계시처럼 한순간에 탁 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조금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열정을 쏟을 분야를 탐색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 첫째, 아동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 둘째, 관심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긴다. 셋째, 관심사를 발견한 뒤 오랜 시간 주도적으로 관심을 발전시켜야 한다. 처음에 관심이 생긴 후에도 계속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거듭거듭 흥미를 유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관심은 부모, 교사, 코치, 또래 등 여러 지지자들의 격려가 있을 때 점점 깊어진다. 우선 어떤 일이 점점 좋아지는데 필수 요소인 자극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예,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심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꾸준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변의 격려도 필요하다. 예,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읽어봤던 부분의 주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열정을 쏟을 분야를 끊임없이 탐색을 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야를 찾아냈으면 그 열정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7가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책 참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초에 책 리뷰를 할 때 한 3편으로 나눠서 책 리뷰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148페이지 반틈 정도 했는데 그죠? 2편을 끝냈는데도 반틈밖에 못했거든요. 음, 그만큼 저한테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도 많았고 좋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책 중에 하나고요. 음,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있는 책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리스 3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